국무부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새로운 변이가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이 항체 치료제를 구매해서 저개발국들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사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미뤄달라며 만약 접종을 하면 30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상위 10%의 부자들이 미국 전체 주식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10시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미 국무부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시험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영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오늘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했다며 한국과 일본, 기타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더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인명과 영토 혹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면서도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군이 한국 시간 19일 오전 10시 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새로운 변이가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우려 변이나 조사 중인 변이로 지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전파력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새로운 변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오늘 이 AY.4.2 변이에 대해 현재로선 더 쉽게 퍼진다는 증거가 없다면서도 계속해서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건안보국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변이에 관한 보고서에서 AY.4.2로 새로 지정된 델타의 하위 계통이 잉글랜드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이는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여러 변이의 일종으로 델타 플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직은 우려 변이나 조사 중인 변이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제프리 베럿 웰컴 트러스트 생어 연구소 박사와 프랑스와 발루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는 이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 10에서 15% 더 전파력이 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루스 교수는 잠재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은 변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약간 더 미묘하게 전파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전에 본 것처럼 완전히 재앙적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진 몇몇 지역에선 신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 북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따뜻한 남부의 조지아, 플로리다주에선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각각 37%, 25% 줄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때 가장 많은 확진자를 냈던 플로리다주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쌀쌀한 날씨가 찾아온 몇몇 주는 신규 확진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일어났던 현상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한 주는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버몬트, 뉴햄프셔 등 5곳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가장 추운 알래스카는 주민수 대비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1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평균의 약 5배에 달합니다. 또 콜로라도, 미시간주 등 몇몇 주도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확산이 둔화하는 추세로 지난달 13일 17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이후 한 달 넘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FDA가 곧 서로 다른 백신을 부스터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처음 맞았던 백신을 추가로 맞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하면 항체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가 서로 다른 백신을 부스터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는 것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가능하다면 처음 맞았던 백신을 추가로 맞는 것을 권장하고 교차 접종 허용은 주로 얀센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FDA의 결정으로 백신 공급 회사들은 다른 회사의 백신을 사용해도 좋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의료 당국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요구해온 재량권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5일 연방기금 지원을 받아 실시된 교차 접종 연구 결과에서는 얀센 백신 1회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모더나 부스터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15일 만에 항체 수준이 76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얀센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때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한편 연방당국은 이번 주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부스터 백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CDC는 자체적으로 부스터 백신 접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코로나19 백신 시장을 장악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내년 백신 매출이 올해보다 약 2배로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이자는 545억 달러, 모더나는 약 38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장 분석 회사인 에어피니티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내년 비중화권 백신 시장에서 점유율을 도합 4분의 3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노바백스 등은 나머지 4분의 1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시작은 내년 124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에어피니티는 이 가운데 화이자가 내년 약 545억 달러의 매출을, 모더나는 약 38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증권가에서 예상한 화이자 236억 달러와 200억 달러 컨센서스의 2배에 달합니다. 에어피니티의 최고 경영자인 라스무스 베흐 한센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의 지속적인 보호를 모색하고 저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판매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역학 부교수인 데이빗 다우디 교수는 메신저 리보액산 mRNA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신 경쟁에서 이겼다면서 다른 백신들이 경쟁을 따라잡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어피니티는 화이자가 매출 64%를 고소득 국가에서, 모더나는 매출의 75% 이상을 부유한 국가에서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이 항체 치료제를 낮은 가격에 구매해서 저개발국들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머크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서는 $700의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10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이 관련 문건의 초안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WHO가 경쟁 코로나19 환자의 항체 치료 약물을 확보해서 저개발국의 공정한 배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치료 약물은 머크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크는 현재 알약형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개발을 마친 뒤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몰루피라비르 승인과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각국은 또 다시 물밑에서 치열한 확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WHO는 내년 9월까지 향후 12개월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억 명의 신규 환자 가운데 최대 1억 2천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까지 항체 치료제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백신의 공정한 배분을 기치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코백스였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도구 접근 가속기입니다. 항체 치료제와 검진 키트 공급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늘리는 게 핵심으로 세계 각 공여국에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의 최종 문건은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지도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매할 치료제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몰누피라비르의 경우 가격이 $10로 기존에 공개된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WHO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협의 중인 내용이라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사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미뤄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만약 접종을 하면 30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마이애미에 있는 사립학교 센티너 아카데미가 학부모들에게 최고 운영 책임자의 명의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미뤄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메일은 만약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면 잠재적인 감염이 줄어들 시간이 충분하도록 내년 여름까지 접종을 미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백신 접종을 선택한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에 미칠 영향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은 매번 백신을 맞을 때마다 집에서 30일간 지내야 하고 30일 이후에도 학생이 건강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센티너 아카데미는 앞서 지난 4월에는 교직원들에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백신 접종을 미룰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백신을 맞으면 학생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해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학교 측은 백신 부작용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접종하지 않은 이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이런 학교 측의 논리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DC 역시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를 감염시킨다는 주장은 백신 안에 약해진 버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들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미 전역의 많은 공장들은 노동력 부족과 자재 부족, 남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9월의 설비 가동률은 75.2%로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이 전월과 비교해 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만한 증가세를 예상했던 경제학자들의 기대를 벗어난 겁니다. 8월 산업 생산은 기존 0.4% 증가해서 0.1% 감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설비 가동률은 75.2%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고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연준은 9월 산업 생산 감소의 절반 가까이가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제조업 부문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신차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BMO 이코노미스트 프리실라 티아가모르티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제조업체들이 공급 제약 속에서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반도체 부족이 내년까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생산 수치를 계속 누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9월 통계가 예상을 하회했지만 미국의 공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허리케인 영향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꾸준히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 상위 10%의 부자들이 미국 전체 주식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시의 화랑 가운데 주식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지난 18일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지난 2분기 기준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미국 주식의 89%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위 90%의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11%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12%보다 떨어지면서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주식 가치로 보면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3% 상승했고 하위 90%의 주식 가치는 3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위 1%로 좁혀보면 이 부자들의 총 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의 32%를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늘어난 자산의 70%는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CNBC는 코로나19 기간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자 불평등의 동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수백만 명의 신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면서 증시 민주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성시대를 연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의 평균 계좌 규모는 4,500달러였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수십만,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부유한 투자자들의 수익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입니다. 또 CNBC는 신규 투자자들 다수가 빨리 사고 파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들보다 낮은 수익을 봤다고 진단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청소년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는 어제 뉴저지 주의회가 오는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결의문은 뉴저지 상원 로레타 와인버그 원내대표와 하원의 고든 존슨, 벨러리 허틀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했고 상하원의 합동 가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결의문에는 한복의 기원이 고조선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민족의 전통 의상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이 1996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과 함께 뉴저지의 테너플라이시가 올해 이날을 최초로 한복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언급됐습니다. 뉴욕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시청사에 설치된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의 동상 철거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이 생전 노예 소유주였다는 사실 때문에 동상 철거는 몇 년간 논쟁거리였습니다. 동상 철거를 주도한 찰스 베런 뉴욕주 의원은 이 동상을 철거함으로써 우리는 약탈자들의 영광을 지우기 위한 올바른 한 걸음을 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6곳의 지방 방송국을 운영하는 싱클레어 방송그룹은 지난 주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여러 지역의 방송이 중단됐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멜랜드주 헌트밸리에 있는 싱클레어 방송그룹 본사는 사이버 보안 회사인 레코디드 퓨처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보고서에서 여러 곳의 방송이 차질을 빚었다고 밝히고 피해가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싱클레어 그룹은 지난 16일 공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다음 날까지 회사의 몇몇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에 랜섬웨어가 심어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2021년 운전 중 교통위반 티켓 발부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퀸즈 플러싱 관할 109 경찰서와 베이사이드 관할 111 경찰서 등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모두 9,4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표지판 무시로 인한 티켓 발급이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1,1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1,168건으로 두 번째, 운전 중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98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